이미 설득. 자,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마무리를 좀 잘 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교체하고 탈락까지 맞죠? 교체하고 탈락.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축약하고 첨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큰 제목은 다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교체는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대충 한 8개 되지요. 처음에 뭐? 음끝규. 음끝. 뭐 규주까지는 아무튼 뭐 음절 풀소리. 그 다음 두 번째. 유마. 유마 뭐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리는 구개음악.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된소리 대기예요. 그지? 뭐이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두음 법칙 같은 경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락하고 축약은 쉽다고 그랬죠. 탈락하고 축약은 어떻게 온다고? 자음 탈락. 그렇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그 다음 축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축약? 자음 추격. 그렇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에요. 그지? 자음 축약을 이제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거센 소리. 그렇지. 거센 소리 대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 격음화라는 말을 씁니다. 왜? 첨가를 맨 마지막에 할 거야. 첨가를. 축약 저기 26쪽이잖아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책 자체가 이제 교체 뭐 이상하게 좀 꼬여 있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격음화라는 말도 써요. 된소리 대기를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요건 내가 안 해줬지. 정음아. 그렇지. 요건 이제 단단한 소리라고 해서 정음화라는 말도 써요. 이건 선생님이 안 해줬어.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안 해줬고 굳이 뭐 외워야 되냐 뭐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뭐 그냥 격음화, 경음화 뭐 이렇게도 구별을 합니다. 예산 소리는 그냥 일반적인 소리, 된 소리하고 거센 소리를 뺀 나머지 소리들을 예산 소리라고 그러죠. 한자. 그드브스즈 뭐 이런 것들. 그드브스즈 이걸 이제 예사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한자. 뭐 평음이겠지 뭐. 한자로 몰라? 예사 소리? 그래서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 격음화라고 합니다. 이건 뭐 잘 알죠? 뭐하고 뭐가 만나서? 그렇지. 그드브스가 뭐를 만나서? 그드브지지. 그렇지. 그드브지. 내가 좀. 그드브지가 뭘 만나?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히읗을 만나서 뭐가 돼요? 피카츄 털. 예? 옛날에 이제 중학생들 하도 못 외우니까 맨날 이런 거 연구하잖아. 뭐 가느다란 물방울, 뭐 가느다란 명박이, 뭐 피카츄 털, 뭐 이런 거. 이게 거센 소리 알겠어요? 피카츄 털.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그런다고? 거센 소리 대기 한다고. 거센 소리 대기는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히읗만 잘 보면 돼요. 히읗만. 그죠? 히읗을 잘 보고 찾으면 돼요. 근데 히읗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안돼 소리 안 들었으면은 다아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탈락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이거죠. 국화. 이제 소리 안 들었으면 뭐가 돼요? 국화. 그렇지. 국화가 되죠. 그죠? 히읗하고 기획하고 만나서 뭐가 돼요? 키읔이 됩니다. 그죠? 뭐 나와 있는 거 그런 거예요. 뭐 놓고, 좋던, 쌓지, 많고, 안턴. 그렇지. 많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제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가 돼요? 이건 뭐가 돼요? 탈락. 자음군 단순화. 그죠? 학교 시험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하고 히읗 탈락을 구별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잠깐 좀 하면 돼요. 그래서 쌤은 뭐 그렇게 구별 안 하는데 자음군 단순화하고 히읗 탈락을 또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 위에 거는 이제
T 탈락이라고 밑에 건 이제 자음분 단순한 거 이렇게. 어쨌든 둘 다 무슨 현상이에요? 탈락 현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27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모음 축약이 나오죠. 모음 축약. 이건 이제 1학년 때 안 했던 거죠. 모음 축약은 1학년 교과서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음 축약은 이제 그리어 줄여서 뭐가 돼요? 그렇지, 이거 이제 그려요. 1학년 때 이걸 안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의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표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변동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표기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모음 축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 보면 보화 같은 경우 뭐가 돼? 과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요거를 있잖아요. 3학년 때 이제 다른 이론이 좀 나와요. 3학년 때 뭐라고 그러면 요 그리어 같은 경우 그려가 될 때 이 려가 뭐로 봐요? I 반모음 E 플러스 어로 봐요, 그지? 그래서 어는 요렇게 어로 갔는데 리는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반모음이 되네? 이렇게 봐요, 알겠어요? 그럼 이걸 원래 단모음이었던 E가 반모음이었던 I로 바뀌죠. 그래서 이걸 뭐로 봐요? 그렇지, 교체로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교체로 보는 학설도 있어요. 이건 써놔. 요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모음화라는 문법적 용어를 써요. 반모음화는 몰라도 되고요. 이 반모음화라는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요거를 이제 뭐로 보는 학설도 있다고? 교체로 보는 학설도 있다고. 원래는 뭐로 보는데? 축약이지. 원래는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축약으로 보는 게 원래는 대부분의 어떤 고등학교 문법에서 하던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3년 전 수특에서부터 요게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 수특부터 튀어나와서 학교 선생님들도 요걸 이제 교체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아지셨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를 다 얘기해 주는 거 알겠어요? 원래는 뭐로 보는데? 축약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다가 뭘 줘요? 요 보기를 줘요, 알겠어요? 작년이가 재작년 기출 나왔을 때 보면은 위에다가 요거를 축약으로 축약이 아니고 뭐 교체로 보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써줘요,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은 거 찾으라고 이제 밑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뭐라고? 반모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써놔! 썼어요? 네. 이거 모음 축약 옆에 써놔요, 곡기를.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 반모음화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그 조그맣게 날개에다가도 써있죠. 자음 축약은 뭐에 반영하는데 얘는 표기가 아니지. 얘는 음운 변동에 반영이 되고 얘는 어디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표기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뭘 안 배운다고? 모음 축약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탈락은 뭐가 없어요? 1학년 책에? 자음 탈락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음분 단순화도 아예 없고 1학년 교과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네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는 요게 다 나와요, 알겠어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엄매책을 보면 다 했어요, 이제. 이게 다야.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 복합적 음변동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별 필요 없죠, 이거는. 뭐 연음이 뭐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음변동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밑에 복합적 음변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하면 돼.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 그래서 앞문 같은 경우는 일단 앞이 뭐가 돼요? 그렇지, 비읍이 되죠. 음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비음어가 되고. 깨끗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끝이 먼저 되고 뭐가 돼요? 축약되고. 그 다음 갑지다. 자단이 먼저 되고 된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게 문제인데요. 이런 게 문제인데 앉지 않았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은 어쨌든 앉지예요, 그지? 결과물은 앉지인데 된소리 되기가 먼저 되고
된소리 대기가 먼저 되고 요렇게 가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지? 이렇게 안 보고 이제 된소리가 먼저 되고 자단이 되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보는 거죠. 이건 근데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절대 물어본 적이 없어. 이걸 이제 자단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된소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 이상이요. 아 되지 이것도 되지 맞아. 이것도 되지 그지? 왜 돼요? 용언 후렴. 그렇지 용언의 어간에서 니은으로 끝났잖아. 그죠? 극유적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긴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뭐가 먼저 되고 되는지 이 안치의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적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거 가는 거는 무슨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 두 가지. 하나는 뭐? 자음분단수다. 하나는 뭐? 된소리 들기. 두 개예요. 그것만 뭐가 먼저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천가와 유음화 나와있죠. 휘발유. 그렇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먼저 된다고 봐야 돼? 니은천가가 먼저 되고 유음화가 되는 겁니다. 내복량. 니은천가가 먼저 되고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밭이랑은 내가 해줬죠. 밭이랑 간이랑. 오케이? 상릴. 상미. 자단이 먼저 되고 니은천가가 먼저 되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이것도 좀 애매하지. 이게 상릴 같은 경우도 최종이 이제 상릴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뭐가 먼저 된다고 그래야 되나? 자음. 자단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니은천가 되고 비음화 되고 이렇게 갔죠. 근데 이렇게 안 보고 니은천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자단이 되고 비음화 되고 맞죠? 이상하네. 맞잖아, 그지? 안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화해가지고 이걸 나타내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안 물어봅니다 이런 건.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 자꾸 이게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야. 그런 거 집착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뭐가 온다고 보면 돼요. 그건 있죠. 일단 제일 처음에 오는 거 하나는 있지. 음끝. 음끝이 맨 처음에 오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알겠어요? 음끝이 맨 처음에 오는 건 거의 확실한데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뭐가 먼저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죠. 요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비음화하면서 잠깐 얘기해줬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써있어요. 어디에? 그 문법 규정이 아예 써있어요. 뭐가 먼저 되고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 돼가지고 금유 이렇게 간다라고 아예 써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리을이 어떻게 리을로 그렇지.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게 좀 애매해요 이게. 그러네. 그래서 이 리을의 영향을 먼저 받아서 금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스nem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어디? 맞춤법 규정을 찾아보면 이게 써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도식화해서 써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뭐 실수라기보다 그냥 뭐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외워야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맞춤법 규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먼저 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봐요. 알겠어요?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낼 때 좀 거지 같은 거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 따로 외워야 되는 것들. 오케이? 상식적으로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축약이에요. 축약은 뭐하고 무슨 축약하고 무슨 축약이 있다고? 자음 축약, 모음 축약. 그래서 자음 축약은 뭐 피카츄털 되는 거고, 그다음 모음 축약은 뭐?
그리어만 기억해놔요. 알겠어요? 모음을 줄이는 건데 그걸 뭐로 보기도 한다고? 교체로 보는 학설도 있다고.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를 보겠습니다. 첨가는 크게 몇 가지예요? 첨가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뭐? 니은 첨가. 두 번째 뭐? 반모음 이 첨가죠. 반모음 이 첨가예요.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그렇지. 사이소리 현상까지. 이렇게 보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요 사이소리 현상을 이걸 이제 표기 현상으로 봐가지고 따로 어디서 가르쳐요? 맞춤법에서 따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수의적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 마음대로라는 거지. 수의적 현상이라는 건 지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니은 첨가부터 먼저 볼게요. 맨 처음에 지 마음대로. 수의적의 반대말은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때 지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의적 현상 이렇게 설명하고 치웁니다. 25쪽에 니은 첨가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자 이거는 파생어 합성어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얘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얘는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얘는 합성어 파생어를 가리지 않아요. 알겠어요? 니은 첨가는 반모음 이 첨가는 어디서만 일어나요? 얘는 용언에서만 일어나요. 오케이? 요런 거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반모음 니은 첨가는 아예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요. 반모음 첨가는 용언에서만 일어나고 사이소리 현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너 내가 유시인 걸 거야. 엄매 도대체 몇 개 맞는지. 화작으로 도망갈 거야? 이게로 그래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자음 받침이 와야 돼요. 받침이 와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받침 뒤에 주로 뭐가 붙냐면 이, 야, 여, 요, 유예요. 이, 야, 여, 요, 유. 이거는 써 있는 거예요. 아예 맞춤법 규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야, 여, 요, 유 모음이 올 때 주로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니은이 붙는 현상입니다. 알겠어요? 이, 야, 여, 요, 유 모음. 이거 이제 풀어놓은 게 이게 뭐예요?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소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거기다 써. 25쪽 거기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밑줄 치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야, 여, 요예요. 알겠어요? 요 앞에서 주로 뭐가 일어난다고? 사이소리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고. 알겠어요? 미치겠다 진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 있어요? 맨입 있죠? 식용유 있죠? 두통약 있습니다. 그죠? 두통약. 주로 약이 많아요. 물약. 물약의 최종 발음 형태는 뭐예요? 략이에요. 략. 그래가지고 리을 첨가라는 소리를 안 하길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뭐가 없어요? 리을 첨가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얘가 뭐가 기어 들어가서? 니은이 기어 들어가서 니은 첨가가 먼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앞에 리을에 들어가서 유마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막 문법을 막 만들어내. 물약이 물약되니까 리을 첨가 아니에요? 리을 첨가라는 게 없어. 알겠어? 리을 첨가라는 건 아예 없어요. 아니 학생들 문제를 들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막 문법 규정을 막 만들어내. 뭐 리을 첨가 이런 거 없어. 알겠어요? 니은이 첨가되고 유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니냐 여여유 이야 여요 유예요. 그게 거기 써 있잖아. 이야 여요 유 모음 앞에서 니냐 여연 유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요건 아예 규정이 써 있어요. 이야 여요 유 발음이라고. 이게 다야 니은 첨가.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하기 전에 밑에 반모음 첨가를 먼저 할게요. 반모음 첨가를 먼저 할게요. 반모음 첨가는 이나 위로 끝나야 돼요. 앞에가 무조건 뭐로 끝나야 돼요? I 계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나 위로 끝나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용언이어야 돼요. 체언은 또 안 돼요. 이 규정이 좀 불확실하니까 다시 쓰라고. 거기 반모음 첨가 옆에다가 개념에 보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서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서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이거예요. 이 위로 시작 끝나는 용언 뒤에다가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나 어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해요. 나도 이거 잘 못 외우는데. 반모음 첨가의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반모음 첨가한다고 그랬잖아. 사이소리 현상 맨 마지막에 한다고. 그래서 이 위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어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이걸 이제 여 발음도 어떻게 주는 거야? 요 발음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 이것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하나 외워놓는 게 제일 편해요. 기어 같은 경우에 이게 이로 끝났잖아요. 근데 뒤에 기어 같은 경우에 이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인데 뒤에 이제 모음이 오면 이게 원래 원칙은 발음이 뭔데? 기어가 표준 발음인데 야 기여도 해줄게 이거예요. 알겠어요? 기어 같다가 아니고 기여 같다 발음해줘도 야 해줄게 이게 원칙이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원칙인데 얘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모음 첨가는 뭐 피어도 마찬가지고 되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되어? 위? 외도 빼먹었네요. 미안해. 여기 왠지 좀 이상하더라. 이 외로 끝나야 돼요. 이 외로 끝나요. 그렇지. 되어 하는데 갑자기 저 숫자 1이 아니었어요? 이 발음, 위 발음, 외 발음이 알겠어요? 다 뭐로 끝나요? 이로 끝나는 계열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되어 같은 경우에 되어가 표준 발음인데 뭐도 인정해 주겠다고? 되여 하는 것도 해주겠다고. 알겠어요? 아니오 같은 경우에 아니오가 표준 발음인데 뭐도 인정해 주겠다고? 아니요도 그래 해줄게. 이것도 인정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피어도 마찬가지죠. 피어. 그렇죠. 거기 써있네. 이오 아니오도 이해 주나요? 이오 아니오로 발음하면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요. 용언이어야 되는데 여기 맛집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맛집 이오잖아요. 그치? 그럼 이건 뭐 용언이 아니고 체언인데요? 아니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용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뭐가 붙은 거야? 서술격 조사가 붙었잖아. 그래서 요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1학년 다 배워서 뭐 너무 쉬워? 아니요. 자꾸 자줘해. 왜 다들 반쯤 줘라? 학교 댕기잖아요. 지금 살짝 아빠 1교시 느낌 나요. 그래서 니은 첨가하고 반모음이 첨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걸 외우는 것도 좋지만 뭘 외워놓는 게 더 편해요? 예문을 외워놓는 게 좀 더 편해요. 알겠어요? 이 예를 기어가 기어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피어가 피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1학년 때 뭐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얘는 수의적 현상이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옷을 쓸래 말래의 문제인데 물고기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뭐예요? 물고기죠. 불고기는 왜 불고기가 안 돼요?
물고기는 왜 물고기가 안 돼요? 물고기 뭐? 수의적 현상이라서? 저번 시간에 내가 해줬잖아. 논뚝 같은 경우에 이게 뒤에 게 된소리가 되잖아요. 이 된소리가 되는 이때 논뚝 같은 경우에 이 된소리가 될 때 논의도 그렇지 뭐뭐의이라는 사이소리 시옷이 생략돼 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 고기는 물의 고기고 그렇지 맞아요. 불의 고기는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고기. 그래서 물에 사는 고기 그래서 물의 고기라는 시옷이 생략돼 있다고 봐가지고 얘는 물고기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불 쓰고 딱 이런 게 되게 많죠. 고기배하고 고기배 같은 경우 고기배? 고기. 위에 거 아래 거 아니에요? 위에 거 아니야? 위에 거는 뭐야? 고기배 고기 잡는데. 그렇지 고기 잡는 배예요. 이 배고 밑에 거는 뭐야? 고기로 만든 배. 고기의 배지. 고기의 배. 고기배. 고기배. 어제는 뭐 고기배. 읽을 때 고깃배라는. 이게 좀 어려워. 나무집도 마찬가지로 나무집이 있고 나무집이 있는데 나무집. 나무로 된 집이 나무집. 위에 거는 이제 나무 파는 집이에요. 이건 나무 파는 집이고 이건 나무로 된 집이지. 나무의 집. 오케이? 그래서 이 시옷을 넣냐 마냐의 문제인 건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됐다 안 됐다 뭐 이거지. 그래서 물고기 불고기는 되게 쉬운데 얘네들은 좀 어려운 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잘 안 외워주는 편이죠. 쉬울게요.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이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그 표기에 나타나는 거랑 발음상으로 나타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줄 쓰고. 아니 그러니까 시옷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냥 외워요? 그치 이건 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게 잘 거꾸로 가지 오히려. 고기배랑 고기배 같잖아. 발음은 다 똑같죠. 아니요. 발음이 다르지. 이거 밑에 건 고기배고 위에 건 고기배. 안 받네. 고기의 배라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거지 같잖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기 사이소리 현상의 시옷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근데 배. 이게 예외라고요? 예외라기보다는 좀 잘 안 외워지는 저그 배 아래 그려진 게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 그러면 발음도 다 고기배, 고깃배.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요. 위에 거 불고기라고 안 그러잖아. 불고기라고 그러지. 누가 불고기라고 그래? 고기배. 고기면 고기배. 고기배. 그게 되냐 안 되냐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해 줄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합성어에서만 가능해요. 합성어만 가능합니다. 합성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합성어에서. 합성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합성어의 반대 개념, 반대 말이라기보다. 그렇죠. 파생어지. 그러니까 접사가 붙은 거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해님 유치원이 맞느냐, 햇님 유치원이 맞느냐죠. 햇님 유치원. 햇님. 아래 거. 님이 이게 접사잖아. 그거 아래 거야 돼. 어? 위에 거를. 그러니까 시옷을 못 넣는다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뭐가 돼? 얘가 된다고 알겠어요? 아나 햇님만 출신이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맞춤법 잘 모르는 거라고. 그거. 전국에 있는 유치원 다 바꿔야 된다고. 해님 유치원으로. 해님반 안 돼요. 알겠어요? 해님반이에요. 해님반.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해님은 알겠어요? 개나리반이요.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합성어에다가 별표 왕창하고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일단 사이소리는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그냥 주댕이를 그냥. 합성어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파세요. 이것도 써줘야 돼? 이건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파생어는 접사 붙는 말을 파생어라고 그러죠. 그치? 그래서 이게 일단 1번 이게 되려면 표기상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표기상의 원칙은 뭐냐면 일단 우리말과
우리말과 우리말의 결합이어야 돼요. 우리말과 우리말의 결합이에요. 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은 안 되고 우리말과 우리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나무 플러스 잎이죠. 그럼 뭐가 돼요? 여기 들어가는 게? 나무 그렇지 나뭇잎이 되는 겁니다. 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은 된다 안 된다? 우리말이 이제 고유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고유어 한자 고유어 또 이것도 써줘? 왼쪽에 아니 왼쪽에 보면 거기 뭐 규정이 그 날개에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을 고유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전세 집 같은 경우에 집이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전색집이 된다. 시옷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케이? 착건 색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말과 한자하고 앞에 나와도 돼요. 한자하고 앞에 나와도 돼요. 한자하고 앞에 나오는 얘는 잘 모르겠다. 이게 한자하고 앞에 나오는 거지. 전세가 한자하고 우리말이 집이죠, 그지? 예? 전세가 한자어잖아. 집은 우리말이고. 그래서 한자어와 한자의 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얘네 둘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꽃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전세방이죠. 전세방은 전세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방이 방방자 한자어라서.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전세집 전세방. 오케이? 두음절은 되죠. 뭐라고? 두음절 그렇지. 그건 이제 또 다른 예외예요. 이음절짜리 예외가 이제 있는데 예외가 이제 6개가 있는데 꽃간 색건 차 타고 세수해줘.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외웁니다. 오케이? 뭐? 차 타고 세수해 외웁니다. 찻간, 뭔가예요? 횟간, 곳간, 색방 그렇죠. 새빵, 진짜 숫자, 횟수 횟수입니다. 6개. 외우는 방법은 뭐라고? 차 타고 세수해입니다. 차 타고 세수해. 오케이?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외우세요. 요 6개를 뭐라고 그런다고? 예외. 시옷이 한자의 결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아, 야, 우리말과 영어의 결합은 어떻게 될까? 피자집이에요. 피자집이에요. 잣집. 잣집. 자기 돌았나? 피자집이에요. 피자집이에요. 저거 말해요 아니에요? 말해. 영어는 무조건 안 씁니다. 알겠어요? 그 영어는 무조건 안 써갖고 이게 맞아요. 영어에는 사이소리 현상 안 들어가요. 무조건. 알겠어요? 비자지 그러면 그냥 예외랑 고기가 영어 외, 아니 한자도 정확하게 말하면 외래어잖아. 한자도 외래어잖아. 근데 한자는 이제 워낙 오래 써오다 보니까 우리말의 한 80% 가까이가 한자어가 되다 보니까 입력을 아니 그 고기가 한자죠. 어? 고기가 왜 한자야? 고기 우리말이지. 육자가 있는데 고기 육이잖아. 그럼 고기집이에요? 고깃집. 고깃집. 고깃집이잖아. 고깃집. 아 고깃집. 고기 플러스 집이잖아. 고깃집이잖아. 고기가 순 우리말이고 집도 우리말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정확하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예뻐. 마구간. 간이 뭐야? 사이간자잖아. 아 아니 뭐 간 이게 사이간자가 아니고 뭐 집간자잖아. 이게 집간자. 한자가 한 칸, 두 칸 할 때 간자지. 위에 거 위에 거. 이게 한자하고 한자 결합이잖아. 아, 위에 그래서 거. 이게 맞고 이게 틀려요. 알겠어요? 아 진짜 싫어. 이게 한자하고 한자의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야? 이게 도대체 한자인지 우리말인지 못 구별하는 거야. 어? 아니 진짜라니까. 설사 최종적으로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아이 그놈의 설사는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가로하고 이렇게 한자를 써주는 친절한 시험도 있고 친절하지 않은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친절하냐 친절하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피자는 외래어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쓰인 건 안 된다고 무조건 그냥. 외래어는 우리말 아닌가? 아닌가? 외래어는 우리말화 된 건데 그거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상의 원칙을 충족을 하잖아요. 시은아? 완전 좋아 미치겠다. 표기상의 원칙을 충족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발음상의 원칙이 있어요. 시간 있어. 영상이 뭐지? 교과서나 저기 그 일반적인 그 문법 교과서나 뭐 학교 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두 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 세 개지. 한둘 세 개 규정이 세 개니까 여기 1, 2, 3 세 개 규정인데 1, 2, 3 세 개 규정인데 이거를 여기다 한번 넣고 여기다 한번 넣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이거는 무슨 규정이라고 발음상의 원칙이고 이거는 표기상 쓸래 말래의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시옷을 널래 말래의 문제는 여기서 우리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쓴다라고 결정을 했어. 그럼 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발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발음이 요거는 이제 1번은 뭐예요? 거기 써있죠. 앞말이 뭐로 끝나고 이것도 좀 불성실하게 써있네요. 앞말이 일단 무조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뭘 넣을 자리가 있어? 시옷. 그렇지. 시옷을 넣을 자리가 있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발음하고 치우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발음하고 치우는 것도 넓게 보면 뭐로 본다고? 사이소리 현상으로 본다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뭐야? 표기하는 것들의 문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무조건 뭐로 나야 돼요? 된 소리로 소리가 나야 돼요. 무조건. 된 소리로 무조건 소리가 나야 돼요. 알겠어요?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무조건 된 소리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위층이 맞냐 위층이 맞냐의 문제죠. 위층 위아래는 우리말이에요 한자예요? 우리말. 그렇지 우리말이지. 위 상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상이 나오면 한자인데 위아래는 우리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위 뒤에다가 층이 왔는데 뒤에 소리를 된 소리로 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는 못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위쪽도 마찬가지죠. 위쪽. 자, 위가 우리말이니까 시옷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게 이미 뭐야? 뭐로 나 있어? 이미 든 소리. 그치. 이미 된 소리가 돼 있잖아. 발음이 아니고 이미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맞고 얘는 틀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표기적 원칙을 만족시켜도 저기 발음상 그렇지. 발음상 원칙을 만족 못 시키면 결국은 못 쓰는 거지. 쓰는 것도 안 돼요. 시옷을 못 넣는다. 그래서 아. 위층이 맞고 위쪽이 맞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등교 플러스 길 하면 요게 이제 시옷을 여기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등교길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시예요? 등교길. 그래서 등교길이 되는데 요게 또 웃긴 게 발음이 등교길도 되고 등교길도 돼요. 둘 다 허용해 준다. 이거 알겠어요?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내신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요게 맞냐 둘 다 맞아요. 알겠어요? 와 미친. 왜? 뭐 고른 아니 학교 쌤들도 뭐 워낙 뭐 이거 문제 만들려고 뭐 요것도 맞고 얘도 맞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가 원칙이고 뭐가 허용이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앞에 게 아마 원칙이고 뒤에 게 아마 허용일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둘 다 맞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니은형이라고 해요. 니은형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니은 소리로 발음하는 거. 시옷이 낑겨 들어가고 이 시옷이 결국은 뭐가 돼요? 니은으로. 그렇지. 니은으로 갑니다. 그 전에 근데 한 번 변하는 게 있지. 뭐로 먼저 갔다가 디귿 음끝으로 갔다가 니은으로 가는 거 알겠어요? 5분만 쉽게. 아 이거 다 못하겠네.